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태도,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길벗 출판사입니다. 19,000원, 253쪽, 2022년 11월 16일 초판 발행입니다. 웨인 다이어, 전 세계 5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심리학자이다. 1940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부재로 어린 시절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특유의 긍정성과 굳은 의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꿈, 인생, 행복, 삶의 태도 등에 대한 글을 쓰고 관련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인생의 태도, 마음의 연금술 등 4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그중 절반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다. 2015년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인생의 태도 실전편으로 웨인 다이어가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물어왔던 질문과 그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글 60가지를 한데 모은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나 성격, 소유물, 성취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불행했어.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좌절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팔 벌려 모든 가능성을 환영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지 환경 탓만하며 주어진 가능성을 외면하는 닫힌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며 산다면 필시 닫힌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닫힌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만 눈에 보일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감정은 답답함입니다. 무언가에 답답하다고 느끼면 무언가 닫혀 있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닫힌 마음은 생명력을 잃은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닫힌 마음과 반대로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갖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열린 마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거침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작은 성공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의 이별을 고하세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여세요.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믿기 나름입니다. 오늘부터 안 된다라는 생각에 휩싸였던 과거의 나와 이별의 절차를 밟아봅시다. 그 길은 순탄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열린 마음에 이릅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은 탐험과 창작,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자신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삶은 본인이 내린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질 때 우리의 선택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질 때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내가 피해를 받는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전부 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진 것에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에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질 때 그 일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을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나 외부의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찾아오면 가만히 그 감정을 살펴보세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 상태를 파악해 보려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크게 당황스럽거나 두렵다면 감정을 마주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요. 이럴 때 저는 다음의 글을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체코의 작가이자 시인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유명한 글입니다.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세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홀로 고요히 가만히 머무는 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제 몸을 바쳐 당신이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내보이게 할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지만 무엇을 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내릴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두려웠겠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찾아오는 생각은 모두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동시에 나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진 생각은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올가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두렵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란 감정을 차분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 두려움을 잘 넘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물러서세요.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증거죠. 앞으로의 삶에서도 당신은 성장하기에 앞서 아픔과 불행을 먼저 경험할 겁니다. 과거의 어두운 시간들, 불의의 사고, 힘든 사건들, 피폐하고 무너졌던 일, 질병, 학대, 실패한 꿈들 모두 당신에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벌어져야 했던 일들이고 막을 수 없는 일임을 이제는 알겠지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삶에 벌어진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일들은 우연을 허락지 않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당신을 인도하는 손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서 벗어나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난날의 나쁜 기억을 모두 지우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의 지금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놓아보내세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이름이 나는 아니다. 내 육체가 나는 아니다. 내 정신이 나는 아니다. 내 직업이, 내가 맺은 관계가, 국적, 인종, 종교 등 내게 붙은 그 어떤 꼬리표도 내가 아니다. 과거가 정의한 나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나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인간 외에 과거와 미래의 생각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생명체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보다 나아지는 데 있단다. 자기 자신에게 실패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그 이름표로 살아가지 마세요. 지난 경험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고 다음번에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은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자리할 공간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사랑이 문을 열러 나가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오래된 격언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에고는 당신에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종용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멋져 보이는 데 집중하도록 말이죠. 이러한 낮은 자아 수준의 의식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적 평화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성공은 늘 당신을 피해만 가죠. 항상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좌절, 분노, 증오, 괴로움, 스트레스, 우울함의 감정은 불안한 자아, 외부의 기준을 고집하는 낮은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엇비슷하게 어울리지 못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에고는 당신이 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원하기만 하는 에고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고를 뛰어넘어 더 높은 자아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만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살며 내면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감정이 옳다고 확신해버리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을 당신의 머릿속에 무료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면 세계의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당신이 싫어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또는 누군가로 인해 적대감, 억울함, 괴로움, 고통을 느끼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결코 그 일에서,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기 요인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이며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류라는 거대한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마치 미술관에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요. 다름을 찾으려 하지 말고 타인에게 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모두가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을 자유가 생깁니다. 당신과 현재의 관계가 당신과 삶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누군가 삶의 정서적 소란을 일으킬 때 당신의 반응을 인식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아마도 과거나 미래의 투사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의식을 되돌려야 합니다. 불편한 정보를 듣는 동안 조금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 또는 예전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꼈었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일깨우며 지금 현재로 의식을 되돌리는 겁니다. 현재로 돌아오며 서서히 불쾌감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입니다. 아침이면 저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 삶의 유일한 하루란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늘만 있는 거야. 오늘 하루를 만끽하렴. 아이들은 아빠가 이상한 말을 한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아이들이 에밀리 디킨슨의 메시지를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자연과 사랑을 노래한 시인이었던 그녀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죠. 영원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회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확신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도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겠지만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타인은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야 라는 핑계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생각했기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작게 세분화하면 차근히 공략해 나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첫 발은 뗄 수 있습니다. 작게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세요. 이런 접근은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단번에 뭔가를 해서 10년 동안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 좀 더 작게는 지금 술 한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것은 익숙한 사고 습관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1분, 1시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가끔 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라는 생각은 학습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 건 대체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익숙한 사고 패턴이죠. 저는 피곤해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전환, 즉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상상에서 피어난 것이었지요. 부정적 에너지가 만들어낸 사고에 더는 빠져들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에 집중시키세요. 삶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줬기에 너무 바쁘다고 핑계댄다면 당신은 바쁘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대신 바쁘게 살고만 있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좇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꿈꾸든 제 아무리 원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에너지를 움직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고 타인과 세상에 기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I am 이 글자야말로 존재의 근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난 신에게 모세가 이름을 묻자 들려온 답이 바로 I am, 즉 나는 이었습니다. 확언이 항상 나는 원한다, I want가 아니라 나는 I am으로 시작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처럼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선언할 때 나는이라는 단어는 최상위 자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의도로 대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존경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실제로 그런 태도로 타인을 대하면 그들은 당신의 가장 높은 기대치에 맞춰 행동할 겁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심지어 먼 친척을 대할 때도 사이가 아주 좋은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의 한심한 점보다 고유한 장점에 주목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훌륭한 면만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방법을 자주 써보세요. 관계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면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관계로 대하고 있는가?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좋은 태도를 선택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나요?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인식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내면을 돌봐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에 어떤 생각을 품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누구도 당신의 마음에 생각을 억지로 주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창조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뜻대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는 신이 당신에게 준 유산이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멀리한다면 참된 지혜를 깨달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한다면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타인의 상상으로 자신을 한계 짓지 마세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매일 출근하는 회사, 내가 꾸린 가족 등 어느 것도 나의 선택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크고 작은 선택들로 지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전의 선택들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의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어떤 기분을 선택할 건가요? 최고의 하루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겠다는 기대 없이 타인에게 베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영적 충족이라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최고의 행복과 성공, 건강을 누리는 삶으로 안내하는 신성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 라는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타인을 돕고자 한다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거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 목적은 베푸는 것이다. 앞으로 몇 시간은 이 땅에 사는 누구든 어떤 생명체든 도움을 베푸는 방법을 찾는 데 쓸 것이다. 무언가를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괜찮다는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태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본능적인 것은 식욕과 성욕입니다. 생명 유지와 종족 번식 본능이죠. 이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욕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타인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 지배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내 몸과 마음만 내가 잘 통제한다고 해서 나의 행복과 번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의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통제가 관철되는 범위를 나 개인의 심신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욕망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의 욕구, 통제욕, 지배욕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지배욕을 나눈다면 안쪽으로 향하는 욕구, 즉 나 자신을 향한 나의 지배욕이 있고 밖으로 향하는 욕구, 즉 타인과 세상을 향한 지배욕이 있습니다. 전자를 자기 통제력, 후자를 타인 통제력이라고 임의로 명명하겠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갖춘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고 타인 통제력을 갖춘 사람을 권력자라고 부르지요.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위인, 즉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위인과 권력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인 통제력을 자신이 노력해서 획득하는가 아니면 타인들이 자발적으로 통제력을 부여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권력자고 자신은 원치 않아도 타인들이 통제력을 선사하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두 가지 통제력은 추구하는 바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 통제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을 갖추려고 하면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는 것처럼 꼴이 우스워지고 맙니다. 역사 속 많은 지배자와 권력자들이 그랬었죠. 결국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닫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당위가 아닌 필연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평정하려면 먼저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면 먼저 가정을 다스리려면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 몸을 잘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안정되는 것이고, 몸과 가정이 잘 다스려진다면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된 정도의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중년엔 가족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노년엔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한 스스로를 발견한다고요.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행사할 수 있는 외적 여건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사자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때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역사상 어느 집단이든 불운의 시작이었고, 무엇보다 리더 자신에게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명품을 판매하는 아울렛이나 유명 맛집은 아무리 한적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원하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명동 한복판에 상점이나 식당을 차려도 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이 자연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인격을 성숙시키고 능력을 성장시키는 게 세상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배우며 돌아본 제 인생에서 크게 아쉬운 것이 2개 있었습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입니다. 저는 무척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러지 못할 땐 안절부절 못하거나 꼼수를 부리곤 했었습니다. 깊이 사유해야 하는 주제에서조차 속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조급함은 어리석음의 최대 증거였습니다. 제 단점이야 조급함 말고도 많지만 저는 조급함이 가장 아쉬운 단점이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학업과 직업과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얼핏 조급함과 반대처럼 보이는 게으름은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지속하며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대목에선 조급하게 굴어 일을 그르치고, 막상 행동해야 할 대목에서는 한없이 미적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모습이 제 삶의 반복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운전에 비유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할 때는 자꾸 엑셀을 밟고, 엑셀을 밟아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 반대로 했던 동화 속 청개구리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꼭 제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명상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회한을 품지 않고 넉넉하게 바라보게 되었지만, 조급함과 게으름은 저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쉬운 단점과 약점이었습니다. 그중 최고로 아쉬웠던 점은 그 단점들을 없애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해보니 그것들은 종이호랑이였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이 만리장성이라도 되는 양 지레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작은 말뚝에 매여 있다는 코끼리 이야기도 바로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이걸 알고 경험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던 세상 모든 일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신념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자신감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 자신도 삶에 대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면서 동시에 인생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아침 햇살에 안개 사라지듯 옅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 느끼는 자유와 해방감이란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말뚝에 묶여있던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를 굴복시키고 제한하던 불가항력의 말뚝이 뽑혀져 있고 자세히 보니 사실 그것은 작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느끼는 희열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런 힘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체감했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를 포함해 제가 마주치는 사람 하나하나가 마치 그 능력과 잠재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그 신성과 경이로움에 접속하는 버튼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를 활짝 열어 젖히고 그 열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알아가고 개선하고 성장시킬 때의 기쁨은 남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금고와 같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고 황폐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와 모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나은 존재로 깨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